자, 다음으로 뭐냐면 사마천의 어떤 조작,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중국이 주장하는 기자조선인데요. 그 폐해와 그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역사 5대 조작극이라고 했는데 크게 우리가 금살치우와 기자조선을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 25사의 대부분에서 단군조를 삭제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마천 사기에 의하면 바로 이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조작이 있었습니다. 사마천 사기의 대표적인 그 왜곡 사례가 바로 세가에 들어있는 이 기자조선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주나라가 기자를 봉하여 조선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봉기자 어조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삼국유사도 그걸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한서 삼국지 동의전을 보면 바로 이 사마천 사기의 어떤 그 구조를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자가 죽은 후에 40여 세대가 지나서 조선 후 준이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삼국지 동의전에도 기자가 죽은 후에 40여 세대가 지나서 조선 후 준왕이죠. 준왕이 나올 때까지 40여 세대가 있었다라는 쪽으로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이 국내 문헌인 제왕운기로 들어와서는 40여 세대는 41대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단군이 1000년, 그 약 1000년을 갖다가 이렇게 통치를 했고, 그 다음 이어서 기자가 또 약 1000년을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기자조선이 있잖아요. 기자로부터 시작된 40여 대, 41대 그 끝이 준왕이다. 그러니까 이 준왕이 나오고 그 준왕을 찬탈한 위만이 나오고 그 위만의 손자 우거가 나오며 이 위만 정권을 정벌한 한무제와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처음 그 뿌리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기자조선이에요. 사마천이 만들어낸 이 기자조선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변두리의 역사가 중앙의 역사, 우리의 단군조의 어떤 중앙의 역사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로 언제 들어오느냐? 우리 고대사가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윤내영 교수님은 고려 중기 숙종 때부터였던 것 같다. 숙종 때 평양에 기자묘와 사당을 만들고 기자를 국가제사에 포함시키면서 유학의 강화에 따른 모화 사상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려 왕조가 약 500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 중간쯤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숙종이 있죠. 숙종이 11세기 초반까지 1095년에서 1105년까지 한 13년 한 10년 정도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고려 얼마 되지 않는 한 10여 년의 고려 숙종 시절에 많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1102년에는 이런 일이 있죠. 임자년 초하루에 예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부에서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교화와 예의가 기자로부터 비롯하였음에도 사전에 등재되지 못했습니다. 바라옵건대 그 무덤을 찾고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소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를 따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양에 기자사당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고려 숙종 때라고 하는 거죠. 고려 숙종은 아까 1105년까지라고 했잖아요. 10년이 안 되는 시기에 이렇게 기자사당을 들여오게 된다. 기자가 우리 국내에 이제 있었다라고, 평양에 있었다라는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1102년의 사건인데 바로 1년 전에 1101년 숙종 6년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제 고조선의 삼경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따라서 이 고려도 그 번영을 하려면 남경 하나를 더 둬야 된다. 지금 2경이 있는데 3경을 둬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남경을 두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남쪽 땅의 궁궐터를 정하는데 숙종 임금이 허락을 받는 사건도 이때 있었죠. 고려 숙종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고려 숙종 때 경영했던 궁궐의 예터가 너무 좁아서 그 남쪽에 경복궁을 세워서 이 조선이 이제 건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숙종 때 경영했던 그 남경의 궁궐터가 바로 지금의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청와대 터가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고려 숙종 때부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1년 차로서 이러한 일들과 그리고 1102년에는 기자의 사당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었고 그것이 이어져서 조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 조선이라고 하는 그 국명을 얻기 위해서 명태조를 찾아가서 배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이게 보고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국호를 이렇게 1화는 조선, 2화는 뭐 또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의 시대에 이미 조선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명태조가 흔쾌히 조선으로 해라라고 해서 그것에 감흡할 따름입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군 조선이지만 그때 보고서상으로 내세웠던 건 뭐냐면은 기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자 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조선, 지금의 어떤 근세 조선이라는 이름을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은 조선은 그 초기에서부터 뭐냐면 주나라와 조선이라는 책도 이렇게 있는데요. 주나라의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으로 봉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뭐냐면 존주 사대를 하는 거죠. 주나라를 존대하면서 거기에 명사대주의이기도 하지만 주나라에 대한 어떤 사대를 다하는 것이 바로 조선 건국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역사 속의 주나라를 호출해서 새로운 나라 조선의 각종 제도 및 도성 건축까지도 본받으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중화주의가 시작된 게 바로 이 주나라 때잖아요. 주족들은 자신들이 사는 하락지구를 천하의 중심으로 자부하면서 중의 개념으로 차용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중국이라고 인식을 한 시기가 언제냐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하락지구에서 하는 황하를, 낙은 낙양을 말한다. 그 지역을 주나라 사람들이 천하지중이라고 해서 천하의 중심이 바로 중심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주나라 때부터 생기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소중화라고 하는 의식으로 이제 사대주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 숙종 때부터 이제 평양 기자사당이 있었고 300년이나 뒤가 되어서 조선 세종 때 평양에 단군 사당도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됩니다. 거의 323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단군 왕건. 그리고 나서도 뭐냐면은 조선은 단군 왕건께는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기자에게는 매월 1일에서 15일 연으로 보면은 단군 왕건은 연 2회 그리고 기자에게는 연 24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기자 존숭을 하는 그런 조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때 당시에 모든 유학자들의 사대주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퇴계 이황께서도 기자가 봉해지고 나서야 겨우 문자를 통했다. 그 율곡이도 기자께서 조선에 이르시어 우리 백성을 천한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후하게 길러주시고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가치관을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항일 항쟁에 힘썼던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는 최익현 선생 같은 경우도 최익현이 유배지 흑산도 바위에 새긴 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기봉강산 홍무 명월 1월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다르게 해석을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명확하게 이겁니다. 기자를 봉한 우리나라 강산이로구나. 그리고 홍무 1월이라고 하는 것은 1월 명나라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명나라의 그 명나라거나 아니면 해와 달 대명천지라고 하는 그 홍무죠.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땅이다. 이 우리나라는 주나라 황제가 기자를 임금으로 봉했던 그 땅이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항일 항쟁을 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학자들은 이러한 의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기자 존숭이 어디까지 하냐면 대한제국 때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어떠냐? 실제 사기를 보면 봉기자 어조선 그 뒤가 있습니다. 이불신야 신하로 삼지 않았다. 기자를 조선에 봉했으나 이게 뭐 해석은 왕으로 봉했으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왕이라는 구절이 없으니까 기자를 조선에 봉했으나 신하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하로 삼지 않았다, 신하로 삼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냐면은 이율배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해석을 보면 기자는 조선의 왕으로 봉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단군세기를 보시면은 솔라단군조에 보면 기자는 하남성 서화에 살면서 은둔 생활을 했다. 기자가 갔던 봉기자 어조선 그 조선이 만약에
역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단군 조선의 어떤 변두리 그 부분을 간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서화에는 기자 독서대가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단 한 번도 한반도에 있는 조선 땅에는 오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단군 조선의 단군조에 뭐 산둥반도 지역에 거기에 어떤 조선의 국경이라든지 조금 들어왔어 가지고 뭐 조선에 봉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기 송미자세가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주석, 사기 집회의 주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자의 무덤은 양국 몽현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양국 몽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하남성 상구 지역이고요. 기자묘가 있는 조현과 상구시가 아주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벗어난 지역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우리가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역사가 왜곡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우리 국사 교과서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국사 교과서는 부왕준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군 왕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왕준왕 나왔다가 위만 나왔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한 페이지 반에 끝나는 게 단군 조선에 관한 교과서의 내용인데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존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왕준왕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번조선을 보면은 이 번조선에 75대까지의 부단군이 있었는데 마지막 74세와 75세 보면 기비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비와 기준으로 시작되는 이 번조선의 기시 계보는 70세부터 시작을 해요. 기후부터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명의 기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번안왕 전체 계보를 보여주는 번안세가 이거 태백일사잖아요. 태백일사는 일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숨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조선 말까지는 누구도 이제 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 보시면요. 자, 기후에서부터 기욱, 기석, 기윤, 기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로 봤을 때 전체 내용에서 전체 75대까지 해서 보면 69대부터 71대, 69대부터 그 사이에 6명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누구냐면요. 바로 70대의 기후입니다. 기후. 그래서 이 기후에 관해서는 태백일사와 단군세기에 공동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수유 사람인 기후가 병력을 이끌고 번한으로 들어와 터를 잡았다. 그는 자칭 번조선 왕이라고 하였다. 연나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그들을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막조선은 따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 단군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후가 병력을 이끌고 입궁하여 번조선 왕이라고 자칭 내가 번조선 왕입니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윤허를 구하니까 이를 허락하시고 연나라에 대비해라 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번조선의 왕에 기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제 기후부터 해가지고 기씨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인데 이 기후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기씨 족보에서는 가덕왕이라고 칭하는 분입니다. 가덕왕. 36세 가덕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덕왕이라고 합니다. 기후가 가덕왕인데 이렇게 그 기자의 후손 세보를 보면요. 기자조선의 뭐 왕이 세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36세 가덕왕이 추존위 왕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추존 왕으로 추존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누구냐면 1세 태조 문성대왕 기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122년쯤에 있었던 이 기자를 갖다가 왕으로 추존을 한 거예요. 그 왕으로 추존을 했는데 36세가 1세인 기자를 추존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세부터 35세까지 원래 왕이 아닌 그런 어떤 그냥 기자의 어떤 족보 계보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왕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윤두수의 1580년 기자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라고 해서 가덕왕이 있는데 가덕왕이 36세가 되는 가덕왕이 바로 추존위왕, 추존을 하여서 왕이 되었다. 그게 누구냐면 기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기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근세 조선에서 본 태조 이성계가 있는데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4대조 왕들을 4대 조상들을 왕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왕으로 추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4대 처음 시작하는 목조부터 왕이 된 겁니다. 목조, 익조, 도조, 환조가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왕으로서 뭔가 행위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에 왕이 된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36세에 가덕 왕이 누구냐면 기자 족보에 있는 그 자신의 35세, 그러니까 1세부터의 35세를 전부 왕으로 추존을 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1대인 기자를 갖다가 태조 문성대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2대부터 35세까지 전부 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왕의 이름을 다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왕은 아니었는데 이 기시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이 35세까지가 전부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는 뭐였냐면 36세 가덕왕이라고 되어 있는 이분이 우리 번조선의 기후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기씨가 6대는 원래 부단군으로서 번한의 왕이 맞는데 그 위에는 전부 다 추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추존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정확하게 제왕운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6세 가덕왕부터 해가지고 6명이니까 41대가 준이 되는 그것이 제왕운기에서 정확하게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제왕운기는 무언가 기씨 6명이 번조선에서 왕이 되었던 그 기록을 알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서 정확하게 40여 대라고 했는데 이걸 41대로 특정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서 뭐냐면 제왕운기에서는 BC 1122년부터 이제 그때가 이제 기자가 있었잖아요. 기자가 있는 연대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기자조선이다라고 한 겁니다. 없는 기자의 왕들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가짜 기자조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공백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 1048년 동안에 단군조의 제1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가 끝나는 때하고 바로 기자가 출세하는 기자가 왕이 된 때하고 그 사이가 벌어지니까 그 사이는 공백기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단군조선의 변천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1세 단군부터 21세 소태의 단군까지가 1048년, 그 다음에 제2왕조는 바로 22세 색불로 단군부터 43세 물리 단군까지 860년, 그리고 나서 제3왕조가 44세 구물 단군부터 47세 고열가 단군까지 대부여의 시기로서 188년이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단군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1048년을 그대로 이제 인정을 하지만 기자가 1122년에 부터 이제 다스렸다라고 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백기 164년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왕운기나 응제시주에서는 164년이 지나고라고 하는 것이 문헌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중요한 것이 기자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 단군세기에 나와 있는 우리 47대 단군의 어떤 그 행적이 있습니다. 그 행적을 이 가짜 왕들, 추존된 왕들의 어떤 행적으로 둔갑을 시키는 그 작업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환단고기를 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죠. 45세 단군 여루단군 17년에 있었던 묘장춘, 장수 묘장춘이 뭐 이렇게 연나라가 이제 침범을 하자 묘장춘이 물리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BC 380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때 당시에 뭐냐면 이때 당시로 그 똑같은 연대의 그 뭐죠? 기자가 추존되었던 그 추존왕인 33대 화라왕 때 있었던 사건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이제 대동역사략에 보면 1906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대한제국 때의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이런 바꾸는 작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15년에 동사연표에도 보면은 화라왕 6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루단군이 빠지게 됩니다. 여루단군이 빠지고 그 추존되었던 그 기자의 왕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6대 이전은 전부 다 추존이잖아요. 그래서 35대 바로 직전에 경순왕이라고 나오는데, 환단고기를 보시면 45세 여루단군, 이것도 역시 여루단군 때의 일인데 제위 47년에 앵리거길이 내조하여서 뭐 말 2200피를 박치고 연나라를 치자라고 청하니까 이때 번조선의 소장 신불사로 하여금 1만을 거느리고 공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앵리거길 또는 뭐 앵리거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그대로 어디 나오냐면
대동역사략하고 동사연표 좀 전에 보셨던 그 부분에 액리차길, 차나 거잖아요. 그래서 액리차길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신불사도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이 단군세기에 나왔던 그 기록인데 여루단군 때에 행했던 그 일들을 뭐냐면은 추존되었던 기자의 왕이 한 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단군세기에 나와 있는 단군들의 행적들이 추존왕이 된 기자의 후손들의 행적으로 둔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둔갑된 가짜 기자 역사, 추존된 왕들이 뭔가를 다 행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마치 단군이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행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만들어진 기자조선의 역사, 그 끝에 준왕이 있고 이를 찬탈한 위만과 그 손자 우거, 그리고 이를 정벌한 한무제와 한사군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사마천 사기에서 기자조선을 왜곡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부터 모든 가짜 3조선이죠.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틀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도 한반도에 있었다. 기자 한반도설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고요.